교통카드 안 써요. 여기는 무료 도로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잡아낼 것 같으세요? 요 단계에서 위장 취업하셨다가 걸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개인회생 상담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사건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소득 이런 식으로 허위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에 위장 취업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악용하는 거를 법원이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의가 많은 것 중 하나, 신청 직전에 청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계좌정보 통합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과거에 내 계좌가 어떤 계좌가 있었고 현재 내가 어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두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이런 정보도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납부를 하는 건데,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뭐 오토바이 이런 재산들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방세를 납부했던 내역들이 여기에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팔아서 없애서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방세 낸 납부 내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이 재산을 내가 갖고 있었다 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청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명의를 누군가에 돌린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법원이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 받은 거 역시도 계좌에 당연히 기록이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원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위장 취업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 회사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대 보험 올려놓고 월급 얼마씩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잡아내냐? 계좌 내역을 통해서 급여 입금 내역을 살펴보는 거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법원이 위장 취업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무지 사진 같은 경우는 허위로 그냥 잠깐 사진 좀 찍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그러면 그 회사에 출퇴근을 했을 거니까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자차로 출퇴근했다라고 하면은 하이패스 기록을 내라고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안 써요. 여기는 무료 도로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잡아낼 것 같으세요? 대표적으로 내는 보정 중에 하나는 휴대폰 수발신 통신 기록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무 시간대에는 그 회사 위치에 수발신 내역이 찍힐 거고, 그거를 가지고도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4대 보험 가입 변동 이력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요 단계에서 위장 취업하셨다가 걸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세 번째로는 주거지 관련한 건데, 이것도 뭐 위장 취업하고 마찬가지로 특히나 서울회생법원 사건 접수하려고 내 친척이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주민등록 해놓고 사건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지 허위로 주소지만 이렇게 옮겨놓은 게 아닌지 이것도 이제 법원이 조사를 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택배라든지 물건 같은 거 시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택배 송장을 내봐라 라기도 하고, 아까 위장 취업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하게 통화 수발신 내역을 제출해봐라. 당연히 서울에서 산다면 서울의 기지국에 통화 수발신 내역이 잡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하이패스 내역, 그런 내역들로 해서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는지 체크를 하고 잡아내기도 합니다. 저희한테는 주민등록만 해놓은 거다, 그냥 이름만 걸어놨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문제 없겠지라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내역들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분들이 많아요. 채무자 본인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숨김없이 항상 변호사 사무실하고 상의를 하시고 저희한테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득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버는 경우랑 3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 달 생계비는 120만 원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5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380을 갚는 거고 300만 원을 갚는다라고 하면은 180만 원을 갚는 거니까 내가 과거에는 500만 원 벌었지만 이제 개인회생 할 거니까 소득을 낮춰가지고 한 절반 정도만 버는 걸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위장취업하고 유사하게 법원이 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다라고 하면 사기회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건부 인가라는 걸 통해서 매년 소득 변동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신고하고 혹여라도 인가 결정 이후에 소득이 증가되면 증가된 소득만큼 변제금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대부분은 법원의 보정 단계에서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몇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 때문에 도산 제도 자체가 안 좋게 비춰지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산 제도라는 것 자체는 경제적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하시기보다는 과도한 채무로부터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으로 반드시 재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